하셨지만 국내에서 해결할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재사용 제어력이 왜 핫하냐면 한 4, 50년 뒤쯤에 언젠가 배터리가 교체가 되는 시대가 됐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아마 전 세계에서 더 이상의 채굴 기반의 자원화는 지양하자, 최소화하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예전에 만들었던 폐배터리에서 대부분 채굴하는 지금 현재 납축전지 납이 그런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도 배터리 제조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마이닝해서 다시 공급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재사용 재활용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 동향도 엄청 당연히 크겠죠. 커질 테니까. 앞에서 또 말씀 주셨어요. 핵심광물 전 세계에서 핵심광물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어나고 필요한 자원은 부족해지고 특히나 배터리 쪽은 너무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그럼 당연히 그거를 좀 막아보자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힘이 없어요. 있지가 않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 중국, 유럽, 미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잘 붙어 있으면서 어쨌든 얻어내야 될 거를 얻어내고 줄 거는 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 관점에서는 니켈, 코발트, 리튬 그리고 흑연 등등이 있겠죠. 결국 시장이 10몇 년 동안 7배니 8배니 10배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소재 기업이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는 이슈이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전지 3사는 국내 생산 캐파보다 해외 생산 캐파를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국내에 공급받을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해야 되느냐? 그런 기술 개발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국내에서 할 수밖에 없고 국내에 많은 양재 기업들을 위주로 하는 소재 부품, 또 원재료가 필요한 기업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PD님 말씀하시지만 이게 중국 자본이 계속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저께 발표한 아절에서 토요일에 급하게 산업 회의를 했는데 저는 아마 50% 언더라고 봤어요. 왜냐면 반도체가 독하게는 하겠냐 싶었는데 반도체처럼 독하게 했습니다. 25% 미만으로. 그 소리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돈을 더 내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는 중국이 입김이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저는 기술적인 관점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구체 기술, 정제력 기술들 아무래도 중국이 더 센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협업해서 우리나라랑 다른 데서 한다면 우리가 그 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분율이 훨씬 높을 거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굴러갈지는 이제 몇 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변할 거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거꾸로 본다면 25%로 확정됐기 때문에 중국이 비축적하고 24%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습니다. 이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진출에 고민이 있었다면 지금 25% 미만이긴 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열렸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계속 이렇게 직선적인 선형 경제로 많은 우리가 원하는 자원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환경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환 경제로 갈 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탄소 중립 측면에서 등등이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신 거는 제 자원화가 기본적으로 값어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시작하는 일반적입니다. 충분히 값어치가 높으면 안 시켜도 다 제야 자원화를 하겠죠. 그래서 타이밍의 미스매치가 생깁니다. 충분히 비싸지면 당연히 재자원을 하겠지만 그 전에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그 이유는 결국은 재자원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범죄들의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나 ESG나 탄소 중립 관점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손해를 만드는 사람이 할 수가 없죠. 따라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손해를 분담해야 됩니다. 이게 뭐 탄소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유럽에서 불고 있는 재활용, 탄소 배출량 공개, 규제 이런 것들이 결국 비용으로 거꾸로 돌아가서 재활용이든 재사용이든 비싸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열릴 겁니다. 그 열리는 시장을 미리 우리는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 계속 얘기 나오는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유나 미국 이슈나 다 이런 게 있습니다. 다만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어쨌든 재사용 재활용 관련돼서 제일 잘하는 나라 어디냐? 중국입니다. 이 뒤에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올 텐데요. 배터리를 지금은 재제조 재사용 그리고
소각하거나 해서 에너지 회수를 하고 다시 이제 재자원의 물질 재활용이 되지만 이 이후에는 직접 재활용이나 다이렉트 리사이클링 같은 다양한 확장성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런 쪽의 R&D는 대기품도 사기품에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 신규 배터리 아이템으로 재활용 아이템으로 최종 갈지 모르겠지만 인산철 양극 재활용과 전액 재활용 그리고 현재까지 소각하고 있는 인국재 재활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용 배터리가 뭐냐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 장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환경부에서는 폐 배터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거를 버리려는 용도, 돈이 안 된다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용어를 잘 정리하고 있고요. 따라서 전기차에서 분리가 됐으면 간다 사용 배터리고 거기에 대한 딱한 진단을 통해서 제조적 배터리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배터리로 확장을 시킬 수 있게 용어 정리부터 처음 준비가 필요하고요. 따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폐배터리라는 말은 가능하면 안 썼으면 좋겠다. 현재까지는 재제조와 재사용까지는 환경부에서도 폐자원으로 인지 안 하고 순환자원을 인식해가지고 좀 풀어놨는데 아직 폐배터리는 아직 순환자원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재제한 용도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블랙파우더 블랙맥스는 순환자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이 돈이 안 된다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돈 말고 블랙파우더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등을 광산에서 채굴을 하면 흙가루를 채굴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원하는 유가, 금속 성분은 1, 2%대입니다. 그러면 꽤 괜찮은 광산이에요. 어떤 건 6, 7%도 있겠지만 근데 블랙파우더에는 그런 물질들이 그거보다 보통 평균적으로 3배 정도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파우더부터 만약에 광산에서 하는 것처럼 정제를 해서 하는 것과 광산부터 처음 캐는 것과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3분의 1 정도가 줄어듭니다. 에너지 비용의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대부분 탄소 배출도 3분의 1 정도인 거예요. 따라서 탄소 배출을 관점에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재자원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그건 인산철도 거기서 아마 비용은 더 들겠지만 그만큼 또 반대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3개보다는 부족하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탄소 재자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를 소각해서 에너지를 써버리면 거기에 있는 탄소 배출량이 다 배터리 제조에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유럽에 진출하는데 마이너스가 되겠죠. 지금부터는 코스트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량이나 ESG 이슈까지 고민을 해야만이 유럽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경영도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 외국분들 왜 이거를 고민하지 말라고 했는지 배터리 산업특허가 이상한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동향을 하고 있고 일본이 뭐 포알 에너지도 그렇고 포알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만들었죠. 또 뭐라고 얘기는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현재 그 각국의 몇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사용 재활용에서는 아직은 관심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배터리 생태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IRA법상에 첨단 제조시설인 배터리 제조시설을 미국에 갖다 놓는 게 첫 번째 이슈예요. 재활용 이슈는 그래 북미에서 재활용된 광물은 채굴한 걸로 반지해 줄게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좀 시작이고요. 물론 R&D 자금으로 제조기술은 약하기 때문에 사용 있는 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쪽의 분야의 R&D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 가장 세게 가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정해진 건 아직 없어요. 25년 이후부터 뭐 하겠다고 계속 튜닝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치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하게 된다면 전략적으로 밀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앞에 미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심플하게 우리 중국 싫어. 중국 빼고 나머지 다 우리 편 이런 느낌이고요. 유럽은 그렇게 좋아하니까 우리는 좀 더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좋은 ESG가 강화되는 배터리 생태계를 유럽에 구축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년도, 36년도에 다 배터리 재활용용 재고료율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배터리를 만들 때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를 배터리 여건 제도로 해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싹 포장하고 있죠. 이거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법제도를 만들 수 없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여건이나 공급망 실사를 하게 되면 기업 비밀, 기업 정보가 유럽에 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법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막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이 하는 거에 속도를 맞춰서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는 30년부터 재활용비로 10% 하겠어요 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전체 생산은 갈 수도 없어요. 왜? 해외 생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한계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당위성과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 정도의 안으로 제출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가장 세죠. 중국은 대놓고 그냥 데이터다 모아서 쌓아놔, 그러면 쌓아놔지고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시키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도 뭐 여기 이제 5개 재활용 이렇게 나왔지만 중국은 배터리도 수십 개 수백 개 있다 보니까 최근에 몇 개 빼놓고 다 망한다고 난리잖아요. 재활용 기업도 그럴 것 같은데, 야 화이트 리스트 니네 5개만 해. 나머지는 하지 마. 공식적으로. 따라서 기업의 지원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규모의 경제예요. 여기 재활용업에 관심 있는 사람 많겠지만 보면 재활용은 진짜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됩니다. 물론 두 가지로 비즈니스가 나눠질 것 같아요. 블랙파더까지는 로컬라이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선부터 말씀하시지만 폐배터리가 장거리 이송하는 건 금단계예요. 짧게 가서 빨리 블랙파더를 만들어서 안정화시키고 그게 해안가로 나가야 됩니다. 미국 같은 데는 해안가로 나가요. 왜냐하면 다량의 물과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이닝을 해서 거기서 다시 양극재를 만들고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해안가에 몇 개 있죠. 다 물이 필요해서 있는 거고요. 따라서 블랙파더까지 하는 것들은 작은 기업이 꽤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재활용 기업으로 진짜 세계 출발하려면 결국 세계에 나가야 됩니다. 재활용이나 재사원 사업 관점에서의 공급 원료는 배터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나라의 규모, 전기차의 규모와 다이렉트리 맞물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것해야 테스트베드.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경험을 먼저 해서 테스트베드 경험을 쌓고 그거 가지고 해외 나가서 진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돈은 그 자원이 되겠습니다. 순환 자원을 다시 끌고 와야 됩니다. 일본도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자동차사 하나에 배터리사 하나로 다 쫄아들어서 자기네끼리 얼라이언스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잊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국내는 그렇게 지금 피디들이 전까지만 아무도 관심 배터리 안 가지고 계시다가 19년, 20년, 22년부터 갑자기 배터리가 핫해졌고요. 그래서 환경부도 저희도 다 배터리 다 관심 있으셔서 감사를 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제도가 막 만들어졌지만 약간의 중구난방식으로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동차에 실려 있을 때는 자동차 관련했다가 뛰어내는 순간 현재까지는 환경이죠. 그리고 그게 또 제재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법제도 하나도 없고, 재활용에 같았으면 되니까 크게 이슈는 없고요. 그런 애매하게 있긴 있으나 문제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보조금 이슈가 있어서 21년까지는 반납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가 아직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21년 이후부터는 이제 반납 대상도 아니라서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이슈죠. 그렇다 이거를 5년 동안 갖고 있지 않으면 보조금 환수할 거라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환경부도 보조금을 어떻게 개편할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거는 아직 아무것도 없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필요성은 다 인정을 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를 이제 막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잡합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차에서 뛰면 얘를 누가 뛰느냐, 어떻게 뛰느냐, 그리고 리스냐, 아니면 그걸 살짝 떼는 게 그게 AS라서 다시 가서 자동차사로 다시 갈 거냐 등등등. 그래서 많은 이슈가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차가 전손차로 왔는데 배터리 멀쩡해. 그럼 이거 재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100% 전선 처리해서 재활용 업체를 보내죠.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리 샌드박스든 뭐 자연순환법에서 뭘 하든 여러 가지 실증이나 지역 로컬한 데에서는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여기 제주도도 그래가지고 뭐 1kW짜리 빼내가지고 뭐 그런 데들 가로등에도 넣어보고 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잘 이제 그런 것들을 단초들을 잘 모아서 하나의 누가 큰 걸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 볼까 고민인 거죠. 왜냐면 전부 하나가 아니라 리소스도 여러 개고, 그래서 생각대로 필요하다는 인지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닌 에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사이버 배터리 통합관리 체계라는 안을 만들어서 겨우겨우 만들었고요. 작년 혁신전략 발표할 때 5월 상반기까지 발표하려고 했다가 늦어져서 11월 달에 겨우 민간이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거는 민간 주도라는 이름을 넣기 위해서 뉴스모터 계시지만 쓸데없이 회의나 엄청 많이 했다. 결과는 마음 없지만 일단 말씀드린 것 같이 공급망 분과, 배터리 기본 분과, 산업 경제력 분과의 사이버 이 중에 배터리 운영 분과의 사용 배터리 관리 체계 구축 파트가 있었고 제가 업신보루원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운영을 해서 11번의 회의를 했다 합니다. 11번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환경공단 들어와 있고 당연히 자동차사 들어가 있고 전지사 들어가 있어요. 재활용 업체 있고 재사용을 원하시는 기업 유성모터스 이런 데가 있어요. 우리는 각자 다르죠.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바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통합된 이게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반대하지 않는 좀 느슨하지만 이끌림이라도 어떻게든 해서 만들어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목표 원칙 이거는 뭐 당연하죠. 인간 주도고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업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배터리 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왜 안전이라는 이슈가 실제 아무것도 없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불이 나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사육 배터리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육상하다 해놓고 여기다가 안전이라는 단어를 텍스트에 들이대면 저 위에서 보기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이라는 단어는 놀랍습니다. 물론 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면 거기서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발굴될 거기 때문에 맞는 말인데 명시적으로 안전이라는 단어를 여기저기 넣지는 않았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등기 차량 배터리 공급망 안전화 및 모탈이에요. 안정화 및 활용 촉진에 대한 법률을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자를 나눠놨는데 이게 이 업자가 꼭 분리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업자가 3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격이 있는 데가 해야 되겠다. 따라서 취득사업자, 판매사업자, 활용사업자 이렇게 있고요. 따라서 그림이 있지만 배터리가 전기차 운행되다가 이제 유선모터스 같은 데서 나 이거 좀 폐차할래 했어요. 차 주가. 그럼 거기서 뛰기 전에 또 떼고 나서 거기서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있다가 성능평가 해봐서 잔존가치 산정해서 배터리 가격을 드릴게요 라고 하면 누가 거기다 파나요? 안 팔아요. 왜냐면 중고차 팔 때 나 이 차 아직 마일리지 비해서 나 이렇게 쌩쌩한데 돈 더 쳐줄 사람도 내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폐차는 당연히 뭐라 그러죠? 얼마요? 얼마요? 네, 주세요. 따라서 단위 검사도 모두 그 전에 이력 가지고 아 이거 25만 드렸네요. 급속 충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40만 원 드릴게 하겠죠. 그렇게 거래가 되는 첫 번째 시장입니다. 그게 이제 취득사업자입니다. 취득한 사람은 그걸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룰을 정하고 거래하는 상대방과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다시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이걸 가지고 대조하려는 사업자. 이제 이런 고민을 통해서 어떤 체계가 필요한지를 만들어 갔다고 예를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이쪽 업자면은 이쪽에서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나 중국은 그렇습니다. 야 자동차 사가 책임져. 그게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보려면 다 걔네들 책임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 사업자만 당장 하기 싫더라도 장기적으로 이게 돈이 든다면 걔네 그쪽만 회피하겠죠. 따라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사 책임은 은혜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조건들을 어떻게 타이트하게 만들어 나갈까가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사용용 배터리, 즉 전기세 3번 떼어낸 배터리의 취급과 거래는 자유로운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민간 거래 시스템이 필요하다. 근데 그 전까지는 공공적인 역할을 좀 할 수도 있다. 다만 이게 거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참여 주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사라면 독하게 어떤 법제도를 만들지라도 차를 팔 때부터 니네 이거 세차할 때 나한테 줘. 그렇게 해서 내가 100만 원 깎아줄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가점이나 등등등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나 일회성 그리고 이거 돈 안 될 것 같아. 근데
근데 이런 것들이 민간에 맡겨놓으면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거꾸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정부가 되고요. 특히나 앞에서 말씀드린 불공정 거래라든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자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니네 지금부터 5년 동안 나오는 거 많은데 다 나한테 줘. 그렇게 계약할 수도 있죠. 선물 거래가 안 되진 않습니다. 가능하게 풀어는 놨으나 거기에 합당한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까지 법제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안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합니다. 촬영 전에 검사하고 제품을 만든 데 검사하고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사후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 좀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아마 저희 그 100페이지가 150페이지가 다 PDF 파일로 해가지고 공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특별에 가시면 그거에 대한 초안, 민간이 건의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따라서 결국은 현재는 없지만 자동차 제작과 자동차 운영 중에는 1년에 한 번씩 전기차도 정기 검진을 하면서 그 정도를 차량 원분과 거기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환경모델을 올리는 게 또 있고요. 따라서 저희는 그거를 띄어서 띈 주체가 인상 못했으면 인상 못해서 올리는 거죠. 몇 년대에 만들어진 배터리였는데 내가 지금 몇 년대에 띄었다. 띄어서 어떤 검사를 했고 수치 간단하게 얼마고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팔았다. 그럼 그쪽에서 또 정보를 올리죠. 나는 거기를 샀고 금액은 안 올릴 것 같아요. 그걸 샀고 거기서 뭘 만들어서 제품을 했다라는 식의 정보가 쭉 연결이 된다면 처음에 LG에서 만드는 배터리가 최종 성일라이트에서 재활용되는 데까지 시간을 얼마 걸렸고 어떤 업자들이 있었으며 성능은 어떻게 나빠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걸 가지고 좀 그러니까 활용률 또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마지막 장이 될 텐데요. 근데 이제 다만 아직 재생원료, 즉 재활용 기업들에서 우리 재활용하는 배터리 왔을 때 이 배터리는 니켈 함량 얼마짜리예요, 리튬 함량 얼마짜리예요 적혀 있으면 너무 좋겠다. 딱 보기 전에 얘가 얼마만 값어치니까 바로 만들어지는 단종 용량과 상관없다. 그런데 그 정보를 담긴 언젠가 담아야 되겠죠. 지금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보의 그 기업 비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도 유럽이 하는 거를 잘 봐서 우리도 늦지 않게 시기에 맞춰서 우리를 좀 더 해가지고 즉 시장 상황이나 국내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내 정책에 멋지게 썼지만 유럽이 하는 거 보고 맞춰서 적당히 안정적이게 우리도 룰을 만들자라고 암묵적 합의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시장 열리기 전까지 돈이 안 되는데 그거를 민간이 다 투자하게 맡길 거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대형 기업만이 투자를 할 거고 작은 데들은 못하지 않냐. 그래서 운송 보관 또는 관련된 인프라 등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산업 활성화 방안의 정부 지원 쪽을 명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일단 이렇게 질러놓고 그 다음 회의가 빨리 잡혀야 되는데 일단 올해는 넘어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1분가 보고 2분가도 한번 참여를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부터 저희 민간 특히나 민간을 다시 회복하는 연구소나 학교 살리는 정부한테 최대한 많은 지원 자금을 뜯어내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